친구를 만났는데 집에 오면 이상하게 기가 빨리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웃고 떠들다 왔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내가 제 비위 맞추느라 오늘 뭐 한 거지? 라는 현타가 오는 순간 말입니다. 만약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라며 관계를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우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꽂히는 배신감 더 이상 겪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유형만 걸러내도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도록 가벼워질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의 정의는 바뀝니다. 10대, 20대 때야 떡볶이 같이 먹고 PC방 가고 술 한잔 기울이며 웃고 떠들면 그게 친구였죠. 하지만 30대, 40대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각자가 사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지고 가치관의 깊이도 달라지거든요.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누군가는 평범하게 살고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경제적 차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차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의 처지를 배려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가짜 친구들은 이 차이를 관계의 무기로 삼거나 혹은 열등감의 분출구로 삼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유형에 여러분의 친구가 해당하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친구는 내가 힘들 때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다, 평생 가자, 입버릇처럼 말하죠. 술자리에도 제일 먼저 나오고 좋은 일이 있을 땐 기가 막히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하거나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을 때 전화를 걸어보신 적 있나요? 평소엔 벨이 3번 울리기도 전에 받던 친구가 전화를 피합니다. 어쩌다 연결이 돼도 목소리 톤부터 다르죠. 아, 내가 지금 회의 중이라 요새 좀 정신이 없네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마치 불행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피하죠.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야? 소주 한잔 하자 하며 달려왔을 사람인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를 철저히 손익계산서로 본다는 겁니다. 나한테 이득이 될 땐 친구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을 때입니다. 언제 연락을 끊었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다시 나타납니다. 야, 그때 내가 진짜 너무 바빠서 경황이 없었어. 너 힘든 거 알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이런 가식적인 멘트를 날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보로 다시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한 번 등 돌린 사람은 2번, 3번도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없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그저 내 좋은 시절에 기생했던 지인일 뿐입니다. 이번 어려움이 그런 가짜를 걸러낼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2번째로 정리해야 할 친구는 급을 나누며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서 사회적 위치나 재산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는 대기업 임원이 되고 누구는 자영업 사장님이 되고 누구는 직장인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진짜 친구 관계라면 동창회나 사적인 모임에서만큼은 그 사회적 계급장을 떼고 만나야 합니다. 그게 친구라는 단어의 무게니까요. 그런데 혹시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자존감이 깎인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어떤 부류는 사회에서의 서열을 친구 관계에까지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은연중에 혹은 대놓고 난 너랑 급이 달라라는 태도를 보이죠. 대화할 때 묘하게 무시하는 눈빛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야, 너는 세상을 너무 몰라. 그 정도 월급으로 생활이 돼? 나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이런 데 안 오는데 너 때문에 와준다 라는 식의 말들.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를 깎아내리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해줄 들러리 혹은 스트레스를 풀 부하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보느라 못했던 갑질을 만만한 친구한테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래도 예정 때문에 라며 참아주는 순간 그들은 더 기고만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거든요. 만약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더럽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 같다면, 심지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지? 라는 후회가 밀려온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다. 성공한 친구가 부러운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성공을 무기로 나를 하대하는 건 인성의 문제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우월감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마지막 3번째, 호의를 권리로 아는 뻔뻔한 빈대 유형입니다. 친구 사이에 밥 한 끼, 술 한잔 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여유가 좀 더 있으면 더 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하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돈은 피 같은 내 돈이고 친구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꽁돈인 줄 압니다. 계산할 때만 되면 신발끈을 묶거나 화장실을 갑니다. 어쩌다 한번 내게 되면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표정은 세상 잃은 사람처럼 어둡죠. 그러면서 야, 너는 나보다 많이 벌잖아. 이번에 보너스 받았다며? 네가 써야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많이 번다면 그건 그만큼 남들 쉴 때 일하고 스트레스 견디고 실패의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의 결정체인 돈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친구의 인생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유형은 돈을 아끼는 알뜰함과는 다릅니다. 남의 지갑을 열어서 내 돈을 아끼려는 이기심이고 탐욕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친구일수록 정작 내가 어려워지면 가장 매정하게 굽니다. 내 어려움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밥 사줄 물주가 없어졌네 라고 생각하니까요. 형편이 어려워서 미안해하며 얻어먹는 친구와 지갑 닫고 입만 열어 떠드는 친구는 눈빛부터 다릅니다. 친구끼리 쪼잔하게 왜 그래? 라고요? 아니요. 이건 쪼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우정을 파는 사람에게 더 이상 호구 잡히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돈으로 부모님 맛있는 걸 사드리거나 기부를 하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100배는 이롭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어려울 때 등 돌리는 계산적인 친구, 급을 나누며 무시하는 오만한 친구, 얻어먹는 게 습관인 이기적인 친구,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끊어내려니 두려우시죠? 이 친구라도 없으면 내가 너무 외롭지 않을까, 주변 평판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새수는 돋아나지 않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붙들고 있는 동안 정작 나와 결이 맞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는 막혀버립니다. 인간관계는 체움보다 비움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날수록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나를 아껴주는 단 한 사람, 혹은 온전한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값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그 소중한 자원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진짜 내 사람들에게 쓰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끊는 건 잔인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다이어트에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결단에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